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루이 시르는 평범한 스트롱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키가 1m 82cm이고 몸무게가 거의 180kg에 달하는 그는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업적에는 아무도 들어올릴 수 없는 역기를 들어올리고 등과 어깨에 매기까지 한 세계 기록입니다. 8명이 탄 단상을 들어올린 그의 세계 기록은 10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퀘벡에서 문화적 아이콘으로 간주되며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가 남긴 유산은 그의 신체적 능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자신의 부를 자선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와 힘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마음을 가진 온화한 거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암 훅스트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등장한 소년입니다. 그는 큰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근육 세포의 부피를 증가시켜 근육 조직의 크기가 매우 커지죠. 리암은 미국 미시간주 루즈벨트 파크에 살고 있으며 체지방이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몸의 40%가 근육질인 이유입니다. 그는 근육질일 뿐만 아니라 매우 강하고 빠르며 민첩합니다. 그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는 이미 대부분의 성인 남성보다 더 많은 웨이트를 들어올리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3살 때 그는 이미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리암은 정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살이 찌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이 먹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암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녀는 앞으로 최강의 남자 쇼에 참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일렉트로맨으로 더 잘 알려진 라지 모한입니다. 남자는 전기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전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일반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심장을 포함한 장기가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지는 정기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인간 지휘자라고 불리며 전구를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또한 철판과 같은 작은 장치로 그것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로버보이로 더 잘 알려진 다니엘 브라우닝 스미스는 미국의 고개사, 배우, 스턴트 및 엔터테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유연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4살이었을 때 그는 이미 뱀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았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유연성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론 수년에 걸쳐 그는 매일 훈련을 통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테니스 라켓을 통해 자신을 조정하거나 작은 여행 가방에 몸을 접는 것과 같은 놀라운 트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7개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 초능력 덕분에 그는 이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쇼를 공연하고 스탠리의 슈퍼휴먼스와 같은 영화, 광고 및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손으로 대형 트럭을 들어올리는 이 다음 바이럴 비디오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럭의 무게는 크기의 용량에 따라 3,500에서 4,000kg 사이입니다. 가장 작은 트럭을 들어올리는 것에도 엄청난 힘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비디오에 나오는 남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이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 세계 기록은 트럭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것에 대한 기록은 하프토르 비욘손에 의해 보유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를 왕자의 게임 캐릭터 더 마운틴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장한 남자들이 트럭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최초의 기록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서커스 공연자들은 이러한 힘의 위협을 과시했죠. 하지만 영상 속 남성이 트럭을 그렇게 쉽게 들어 올린다는 사실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비디오 속 남자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과거의 일을 몇 가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50% 이상은 이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베카 샤록이라는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HSAM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초능력은 아무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레베카는 해리포터 책 시리즈 전체와 유아 시절의 모든 추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후 12일일 때 그녀의 첫 번째 기억은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자동차 운전석으로 데려가 사진을 찍기 위해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생일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농유수이라는 이름의 작은 중국 소년을 보면 아름답고 뚜렷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하늘색 눈동자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으로 그의 눈을 비추면 네온 그린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소년이 유전적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눈이 밝은 햇빛에 민감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은 처음에 아름다운 눈동자 색깔로 유명해졌지만 사람들이 그의 야간 투시경에 대해 들었을 때 기자들은 그의 재능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벤 언더우드는 3살 때 눈을 잃은 아주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반향정위는 혀로 딸깍 소리를 내어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코가 돌아와 원하는 곳 어디든 알 수 있습니다. 반향정위를 통해 그는 주변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었고 몇몇 시각장애인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돌고래와 박쥐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벤은 시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내견이나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벤은 자전거를 타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친구들과 동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플라잉 카펫의 개념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알라딘과 그의 마법 카펫 이야기를 포함하여 중동 민속의 일반적인 모티브이죠. 그러나 분명히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비행한다는 아이디어는 영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텅 빈 거리에서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알라딘일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밀리듯 카펫이 몇 초 동안이라도 들어올려집니다. 비디오 클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려면 어떤 힘과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힘은 실제로 바람일까요? 아니면 남자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날아다니는 카펫 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 사람의 무게뿐만 아니라 카펫 자체의 무게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중력은 어떤가요? 물리학에 따르면 물체를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힘은 질량에 비례하죠. 아마도 이것은 초능력이라기보다 속임수일 수 있지만 불행히도 이 비디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루카스 머레이는 영국 남서부 도르셋 출신의 5살 소년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박쥐, 돌고래 및 일부 고래종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시각할 수 있는 최초의 영국인 중 한 명입니다. 이 기술을 반향정위라고 합니다. 입 상단에서 혀를 클릭하여 발생하는 반향정위를 통해 물체가 얼마나 가까운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식별하는 것이죠. 이 기술은 다니엘 키시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루카스는 그것을 꽤 빨리 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는 그것을 어렵게 여겼죠. 루카스의 어머니는 이 능력 덕분에 아들의 미래가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는 친구들과 달리기도 하고 농구도 하고 트램펄린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그의 자신감을 증가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초능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비행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쨌든 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지만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비행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도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 때일 것입니다. 사실 이 영상 속의 남자는 몇 초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바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바람은 대기압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공기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실제로 움직이는 공기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딪히는 물체로 전달될 수 있는 운동량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바람은 물체를 이리저리 밀거나 사람을 날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매우 강력해야 합니다. 인간 캐논볼로도 알려진 프랑크 리차드는 초인적인 배를 가진 연기자입니다. 1920년대에 프랭크는 자신의 강한 근육 때문에 배 펀치를 맞아도 견디기가 매우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사람들을 그의 배 위로 뛰어오르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망치로 실험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한계를 점점 더 넓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프랭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 잭 댐프시와 함께 전문화되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시험은 그에게 캐논볼이라는 별명을 안겨준 공연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몇 년 동안 하루에 2번씩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연은 확실히 그에게 초인적인 초능력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는 이것이 그에게 어떤 건강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는 심슨 가족 에피소드에 비슷한 이야기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마스 오야마라는 진정한 쿵푸 무술 마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쿄쿠신 가라테의 창시자로 여겨지며 그의 업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무술에서 그의 전설적인 경력은 그를 진정한 무술 마스터로 인정했습니다. 마스 오야마는 1923년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무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일본으로 이주하여 전통 가라테를 수련하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황소의 뿔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며 하루에 100명의 남자와 싸웠다고 합니다. 마스 오야마는 무술 마스터의 길은 극한까지 도전하는 데 있다고 믿었던 진정한 전사였습니다. 1953년 그는 일본 지바의 산에 운둔하여 자연 속에서 살면서 몸을 단련하고 가라테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고 진정한 마스터로 산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궁극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일본 이름 쿄쿠신으로 영예를 얻었습니다. 다니엘 키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55세 남성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반향 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반향 정의는 일반적으로 고래와 돌고래가 탐색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은 혀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소리는 주변 물체에서 메아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고 여전히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계 접근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회장이기도 하며 이 단체에서 그와 그의 팀은 50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어린이들에게 이 반향정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눈물로 유명해진 레바논 출신의 소녀 하스나 무슬루마니입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말 그대로 수정처럼 맑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하스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보았을 때 그것은 투명하고 작은 물체였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눈에 고통스러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더 많은 수정처럼 맑은 눈물을 흘려 의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눈에서 큰 결정체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하스나는 계속해서 수정을 흘렸습니다. 통증은 결국 사라졌죠. 그녀는 하루에 약 10개의 크리스탈을 흘렸고 전문가들은 그녀의 사례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가 기적이라고 믿으며 그녀의 수정 눈물을 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녀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빔 호프는 아이스맨으로 더 잘 알려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는 명상, 호흡, 마음의 사용을 통해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BBC의 한 에피소드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그가 어떻게 이 특별한 특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하는 일 중 하나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욕물에 몇 분 동안 앉아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신체 활동의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2000년에 그는 얼음 밑에서 57.5m라는 놀라운 거리를 수영하여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7년에는 얼음과 눈 속에서 맨발로 가장 빠른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그는 반바지와 샌들을 신고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고 싶었지만 발가락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7,400m 고도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그 공로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데이브 멀린스는 영화 제작자이자 프리다이버이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름입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프리다이버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경력 전반에 걸쳐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데이브는 스쿠버 장비로 처음 다이빙을 시작한 18세의 나이에 프로페셔널 프리다이버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력 초기에 상업 다이버로 일하면서 수중 수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프리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죠. 그는 기술을 연마하고 전 세계 대회에 출전했으며 궁극적으로 세계 기록을 깨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브는 수중에서 8분 31초 동안 숨을 참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129m까지 세계 기록을 세운 것으로 100m의 벽을 깬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프리다이빙에서 그는 놀라운 업적 외에도 경험 많은 서퍼이자 산악인이기도 합니다. 엠마 타블렛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을 다스려 불을 피울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발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100% 증거는 없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는 필리핀의 비사야스 서부 섬에 살고 있습니다. 엠마가 정신을 이용해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어느 날 시장은 소녀 앞으로 지나갔고 소녀는 그에게 무언가가 불을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티셔츠에 불이 붙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엠마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불을 뜻하는 필리핀어를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적은 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도사가 진정한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돌고 있지만 자오로이라는 다음 수도사는 긁힌 자국 없이 머리에 대리를 꽂을 수도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낙담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오는 평생을 무술을 배우는 데 보냈고 필요한 훈련에 빠르게 매료되었습니다. 16살 때 가출해 소림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중국 킥복싱 기술만 배우고 싶었지만 보시다시피 그는 훨씬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쿵푸 마스터가 되었죠. 한때 그는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지만 머리로 벽돌을 깨트릴 수 있게 된 후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날카로운 창 끝으로 만들어진 침대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태국의 만원 스쿨버스에서 2명의 여학생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녀 중 한 명이 버스에서 소년 중 한 명과 말다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다툼을 하고 서 있었고 소년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기로 결정하자 소녀의 친구가 일종의 염력을 사용하여 소년을 버스에 밀어넣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또 다른 소년이 그녀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자 그 역시 버스에서 밀려납니다. 소년은 초능력을 사용한 후 이것에 겁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염력을 사용하여 테이블과 의자를 밀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비디오는 끝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매우 신비한 비디오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국 출신의 남자 양광원은 놀라운 업적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 구이저우성 안순 출신으로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눈꺼풀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포함한 무거운 물체를 당기는 능력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꺼풀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이를 원근법으로 보자면 양은 보통 사람들보다 32,000배 더 많이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공연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적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그의 헌신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날카로운 칼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턴트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다른 사람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의 연습과 뛰어난 신체 조건이 필요하죠. 노먼 게리는 꿀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교수, 과학자 및 작가이며 실제 초능력은 없지만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몸에 여러 마리의 꿀벌이 있다는 것은 꽤 인상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약 7년 동안 훈련된 벌을 다루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먼은 입에 물고 있는 스펀지에서 꿀을 모으는 꿀벌을 훈련시킨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괴한 일인가요? 그는 109마리를 입에 넣은 가장 많은 꿀벌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먼의 또 다른 업적은 공식적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몸에 약 40kg의 꿀벌이 있는 꿀벌 슈트를 입었습니다. 그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윙윙거리는 소리 한 개만 들리면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10명 중 9명이 낙뢰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그들은 부상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남깁니다. 조시아 위드먼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그는 거의 부상 없이 살아서 나왔고 이 사건이 그에게 초능력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나갔다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그는 그가 공중으로 약 3피트 높이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목격자들은 그가 머리를 튕기고 등에 착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 중 한 명은 즉시 병원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약간의 열감과 잠시 심장이 멈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곧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고 소녀는 곧 초능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의 원래 업로더는 영상이 100% 실제이며 중국과 홍콩의 국영TV에서 방송되었다고 말합니다. 카메라맨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머리에 두건을 쓴 파란 손이 빛나는 남자가 사진에 나타납니다. 카메라맨은 수수께끼의 남자를 알아차리고 그를 촬영하기로 결정합니다. 후드를 쓴 남자는 자신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얼핏 보면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댓글에는 서로 논쟁을 벌이고 영상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맨은 그를 쫓기로 결정했고 후드를 쓴 신비한 남자는 갑자기 길 반대편으로 순간이동합니다. 영상은 우리 사이에 외계인과 초자연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는 텍스트로 끝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가 알다시피 인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면이 필요합니다. 휴식과 원기 회복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나 60년 넘게 단 하루도 잠을 못 잤다고 주장하는 한 베트남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이응옥이며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뉴스 보도에 따르면 타이는 1962년 이래로 눈을 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는 1973년에 열이 난 후 처음으로 잠을 잘 못 잤다고 하죠. 이 열은 며칠 동안 지속되었고 그의 수면 패턴에 방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잠을 자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은 양호하며 가족 농장에서 매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남성의 상태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수면 부족에 대한 세계 기록은 1964년 랜디 가드너가 달성한 11일 25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는 그 기록을 훨씬 능가하죠.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남자는 깨어있기 위해 많은 양의 커피와 차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어린 시절과 과거의 한 일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순간을 잊어버리지만 11세의 이 소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그는 잊을 수 없는 소년이라는 채널4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소년의 증상은 기분 과다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수에 불과하죠. 그를 테스트한 헐 대학의 한 교수에 따르면 그 소년이 말하는 것은 항상 옳았다고 합니다.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 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슈퍼우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독특한 재능을 가진 조이를 만나보십시오. 수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멋진 사양 냄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역겹고 이상한 냄새라고 묘사한 냄새를 맡았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45세의 남편은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지원단체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조이는 모든 사람이 이런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실험을 하기 전까지 그녀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티셔츠를 잔뜩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모든 것을 맞췄죠. 그녀는 심지어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조이는 자신의 선물이 너무 늦기 전에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랬습니다. 로건으로도 알려진 울버린은 마블 코믹스의 가상의 슈퍼히어로입니다. 예를 들면 엑스맨이나 어벤져스에서 그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울버린은 항상 허구의 이야기였지만 보안 카메라에서 나오는 이 비디오 영상을 보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2009년 10월 러시아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는 진료실로 걸어 들어가 외투를 걸고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의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순간 갑자기 남자의 손에서 칼이 나옵니다. 의사는 일어서서 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꽤 진짜인 것 같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자가 실제 울버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런 종류의 텔레비전 쇼의 배우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초능력은 비행입니다. 역사적인 기념물에 대한 재미있는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당신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이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니소프트 디자인부터 1903년 라이트 형제의 성공적인 비행에 이르기까지 인간 비행에는 많은 시도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비행을 시도한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새 깃털로 만든 날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19세기에는 여러 발명가들이 인간이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시도 중 일부에는 열기구와 글라이더가 포함되었죠. 1982년 스위스 예술가 이브 로시는 동력 비행을 위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제트팩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브는 제트팩을 타고 여러 주요 강을 건너 그랜드 캐니언 위를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날아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코로 타이어를 펌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코가 강한 영빙이라는 남자를 만나보십시오. 중국 청두에서 촬영된 다음 비디오에서 그는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이상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남자는 고무 호스를 콧구멍에 대고 힘껏 풀어댑니다. 그는 여러 사람이 자동차 타이어 위에 서 있는 동안에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 의사에게 코로 풍선을 불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그는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탤런트 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독특한 기술을 선보이기를 희망합니다. 인간의 자기와 마찬가지로 파이로키네시스는 아직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특이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마음만을 사용하여 불을 만들고 제어하는 사람의 심령 능력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시의 11세 소년을 포함해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그녀는 매트리스, 환풍기 및 더 많은 장비를 포함하여 그녀의 정신으로 물건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당황한 그들은 여러 병원의 의사들에게 진찰을 받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홍방대학의 과학자팀이 실시한 또 다른 실험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목록에 있는 다음 쿵푸 마스터인 홍후이는 검지손가락이라는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이소룡의 팬이었던 그는 어느 날 검지손가락만으로 코코넛을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코코넛은 매우 단단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꽤 놀랍습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그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거리에서 자신의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에 그는 30초 안에 4개의 코코넛을 뚫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기네스 세계 기록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인 2011년에는 그는 다시 이 기록을 세웠지만 단 12초 만에 실행함으로 그의 오래된 기록을 깼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남자는 집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고 그는 50년 넘게 이 스턴트를 전문으로 해왔으며 전 세계에서 쇼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력을 통틀어 그는 손가락이 부러진 것이 3번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손가락이 가족을 키우고 부양할 수 있는 이유라는 사실에 매우 기뻐합니다. 중국의 구조대원의 여신은 모집되기 전에 전투 쿵푸를 배워야 하는 여성 인명구조원 그룹입니다. 이 여성들은 유명한 소림사의 승려들에게 무술 훈련을 받고 있으며 엄격한 훈련 요법을 통해 필수적인 독특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구조자의 여신을 위한 훈련은 집중적이며 많은 집중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호랑이, 두루미, 표범, 뱀, 용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소림 쿵푸의 5가지 동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의 무술을 수년간 수련합니다. 성공하려면 오랜 기간 훈련을 견디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강함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승려와 무술의 관계는 오랜 전통입니다. 소림사의 승려들은 쿵푸 솜씨로 유명하며 그들의 지식과 기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조자의 여신은 승려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지혜와 기술을 채택하여 전투 쿵푸에 대한 고유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중국의 해변과 바다에서 생명을 구한다고 합니다. 난다나 우니크리슈나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인도에서 온 9세 자폐증 소녀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어머니가 소녀에게 커피잔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는데 처음에는 어머니가 소녀에게 커피잔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소녀는 언어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한 점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단어를 발음하기 전에 어머니의 생각을 읽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깜짝 선물로 어딘가에 가겠다고 하면 소녀는 말하기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어머니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다른 방에 두었을 때도 그녀는 어머니가 적어놓은 단어나 사물을 반복해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만딥 싱은 10세에 무술을 수련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일상은 진정한 슈퍼히어로에 걸맞습니다. 그는 팔굽혀펴기 2500회, 250kg의 웨이트 리프팅, 180kg의 웨이트 벤치프레스도 합니다. 그는 하루에 약 3000번의 펀치를 날리며 펀치를 날리고 받는 연습도 합니다. 그는 하루에 6시간을 체육관에서 보내고 아침에 6km를 뜁니다. 그는 50개의 다른 기록을 깨고 세계 최강자가 되기 위한 시도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한 번에 2대의 오토바이를 들어올렸고 맨손으로 53개의 병을 연속으로 깼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싸움을 걸고 싶지 않습니다. 프렘 싱은 인도 올드델리의 뒷골목에서 비범한 능력으로 유명해진 65세 남성입니다. 이 요리사는 실제로 섭씨 200도까지 가열된 기름통에서 튀긴 생선을 맨손으로 잡기 때문에 집에서 이것을 흉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이것이 물집, 화상 또는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렘은 25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프렘은 이 능력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초능력으로 뉴스에 나온 이후로 그의 가게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방문객들은 그의 물고기를 사고 그의 초능력에 감탄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그 남자는 자신의 식당을 확장하고 맨손으로 튀기는 전통을 이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파벨 투르소프는 복싱계에서 소개가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그는 주로 1분에 가장 많은 펀치를 날리는 놀라운 기네스 세계 기록으로 유명하죠. 그는 매우 빠른 파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벨의 공식 1분 최다 펀치 기록은 무려 322회였습니다. 이는 초당 평균 5회 이상의 펀치이죠. 그러나 인상적인 것은 그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가 각 펀치를 던지는 기술과 정확성입니다. 그는 타격할 때마다 몸 전체의 무게를 사용하죠. 파벨의 업적은 단순히 체력 그 이상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는 배트맨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한 것처럼 지칠 줄 모르고 훈련했고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했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투시경을 통해 물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슈퍼맨의 능력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나타샤 댐키나를 믿어야 한다면 그렇게 허구는 아닙니다. 1987년에 태어난 이 소녀는 인체 내부를 볼 수 있는 특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녀는 장기와 인체 조직을 볼 수 있으며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은 그녀를 초대했고 그녀의 초능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에 의학적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환한 다음 사람들의 장기를 분석하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초능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켄 헤드 또는 인간 빨판으로 더 잘 알려진 제이미 키트는 피부가 빨판처럼 기능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체온이 높아 피부의 모공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성 때문에 그는 깡통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의사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이미는 자신의 피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의 재능은 그를 기네스북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머리에 가장 많은 깡통을 착용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상한 특성은 그를 병에 걸리거나 늙게 할 가능성이 적고 상처가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10년 그는 엘렌쇼에서 자신의 재능이나 초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과 회사들은 그의 머리에 브랜드를 붙이기 위해 수천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이 다음 소녀는 일렉트릭 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팍 장그라. 그는 16세이며 그의 초능력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11,000볼트의 전기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 500가구 또는 그의 동네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전기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난방 시스템을 고치려고 할 때 자신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연히 활선을 만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므로 집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녀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신은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